안녕하세요. 아포요 카페지기 이종원입니다. 지난 방송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실제 서울의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 원인이 실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취임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5월달의 거래량을 김현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5월달에 이번엔 집중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분의 발언사항과 실제 시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죠. 그런데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4월달까지는 실수요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고 5월, 자 5월 한번 다시 차트를 보시죠. 5월을 보시면요, 실제 거래량 자체가 전년 5월 대비, 2년 전 5월 대비 혹은 전년 5월 대비, 전년 5월 대비로 말씀하셨으니까 전년 5월하고 비교해 봐야겠죠. 전년 5월 달은요, 거래량이 2천, 4천, 6천, 8천, 만 10,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발생됐어요. 5월달, 2017년 5월달 볼까요? 2천, 4천, 6천, 8천이 안 되는 거래량이 발생됐다는 거죠. 자, 일단 거래량 자체가 2,000건 이상 쭉 빠졌습니다. 잠시만요. 예, 2,000건 이상 쭉 빠졌고요. 거래량 자체가. 뭐 비율을 말씀하셨으니까 비율도 한번 함께 볼까요? 자, 그러니까 5주택자 이상의 소유자들이 많이 시장 참여를 했다. 일단 지난 5월의 상승은 제가 강동구에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일단 강동구 5월 폭등의 진원지 강동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와우, 보시죠. 거래량 자체가 어마무시하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타났고요. 뭐 거의 작년 뜨거웠던 작년 3, 4분기 거래량이 펼쳐갈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됐습니다. 자, 강동구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어디서 발생됐느냐? 그걸 찾아보면은 지금 현재 김현미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오류를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지금 1980이라고 지은 건요, 1971년부터 1980년대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들을 별도로 한번 뽑아내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게 바로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거래량입니다. 자, 과열되었던 시절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죠. 4월 달에. 실질적으로 이 5월 폭등의 진원지는 강동구고요. 그리고 5월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4월 달에 폭증했던 겁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5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실거래 신고기일이 한 텀이 한 60일까지 있죠. 60일 이내만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실거래 신고기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는 통계를 뽑아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된 거고, 사실상은 4월달에 거래가 됐던 것들이 5월달에 취합되면서 김현미 장관님은 5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은 7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갭, 현재 9억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갖다가 전세가 2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7억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사람들, 7억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개입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2년 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2년 전에는 그 갭이 5억,
5억, 3억이면 됐어요. 지금 7억이에요. 이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실질적으로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이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매수가 폭등하다 보니까 이번 폭등 사태의 진원지는 강동구였고, 그리고 사실상 7억 이상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개입되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왜 5주택자 이상의 거래량이 폭증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까?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김현미 장관님의 말씀을 한번 끝까지 다 보시죠.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강남 4구에만 무려 53%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송파, 강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김현미 장관님의 말씀을 접한 이런 전후사정 다 모르고 김현미 장관님의 말씀을 접한 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런 집 많이 가진 놈들이 집을 사재 끼니까 내가 집을 구매하기 힘들어지는구나. 좀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겠죠. 재건축 아파트, 이들이 지금 매수를 갖다 한 것은 일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실제 서민들이 주거 환경과는 무관한 재건축 아파트들을 상대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7억의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갖다가 가르는, 그리고 마치 국민들이 집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집 살 기회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것 같은 상실감을 갖다 느끼게 호도하는 거죠. 자, 쭈르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으시고요.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가 중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시고요.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상당히 이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그 취임사 내용의 문제점을 갖다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요. 그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지금 사실 강의를 갖다가 지금 제가 10분 단위로 끊으려고 그래요. 20분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지금 일단 2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3부 강의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걸 시행했을 때 대한민국에 몰려올 대혼란, 그 부분을 갖다가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